영성군 2번은 왜 차선책을 선택했을까요? 현실 K가 소설 속 인물인 존재감 1도 없던 영의정 막내딸로 빙의를 했는데요. 조은혜는 2번을 만나 운명적 사랑을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알지는 못했죠. 반면 선책은 소설로 그의 마음을 이미 읽었기에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선책은 우연히 조은혜와 2번의 첫 만남의 장소에 있게 되고 집착 남주 2번을 만나게 되죠. 소설을 읽으며 늘 안타까웠던 남주의 상처를 알기에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데요. 그 말에 2번은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이번 생에는 최선책인 조은혜가 아닌 병풍 단역인 차선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늘 최선책이 좋은 건 아니듯 가끔은 차선책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니까요. 2번은 설종의 명으로 흑사위를 쫓고 있었고 붙잡힌 흑사위 조직원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 말하지만 권력에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이며 죽여버립니다. 과거 세자의 갑작스러운 유절로 왕자들이 왕권 쟁탈전이 있었고 혈육을 숙청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치열한 권력 다툼의 상황 속에서 2번은 가까운 이들을 모두 잃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끝내 설종이 왕자를 차지하며 어린 2번을 앞세워 역심을 품는 이들이 없도록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데뷔 또한 하나뿐인 아들 세자를 잃으며 막 늙은이 신세로 전락하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극중 데뷔 태조를 보면 2번과의 사이도 그리 좋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이렇듯 2번은 왕족으로 태어나 귀여움받으며 자랄 나이에 마음 붙일 곳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하루하루 버텨왔는데요. 그는 살기 위해 설종의 사냥개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아 일부러 폭군이란 소문을 내며 혼자 남더라도 괴로움보다 외로움을 선택할 정도로 심성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말해주는 여인이 나타났으니 절대 놓칠 수 없었죠. 늘 어두운 곳에서 홀로 외롭게 슬퍼하던 2번은 이 세계의 상식을 벗어난 선책의 모든 행동이 낯설지만 자신을 밝은 곳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해준 그녀가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여전히 위태롭고 불안한 삶이지만 그래서 더욱 선책을 놓칠 수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불안정한 삶 속에서 유일하게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 될 테니까요. 한편 현실 K는 선책으로 빙의한 후 부유함 속에 평화롭게 살며 독자 입장에서 그저 주인공들의 사랑의 결실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요. 남주와의 첫날 밤으로 인해 대차게 소설 속 인생이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과의 결혼을 파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플랜 E까지 계획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이번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꿈쩍도 안 하죠. 앞으로 조은혜 대신 당할 도화선의 괴롭힘도 두렵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홀로 계단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는 장면과 강의실에서 머리에 음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 과거 K였을 때 친구의 남자를 빼앗았다는 오명을 쓰고 괴롭힘을 당한 것 같은데요. 자신을 좋아하고 신뢰하던 사람이 실망하고 비난하는 경험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녀는 원래 좋은 애의 남자여야 하는 2번을 뺏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길 듯 합니다. 하지만 선책의 사정과 노력은 결과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죠. 선책은 이미 2번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앞서 선책이 보여준 2번의 청원 무상 계획들은 웹툰 원작에서 빙의녀로 나오는 리플리의 행동들을 어느 정도 각색한 것인데요. 망가지는 모습도 마다하지 않는 서연 배우의 열연은 드라마의 재미를 한층 올려준 것 같습니다. 또 서연 배우의 연기가 왠지 사극에 안 맞지 않나 싶기도 했는데요. 의도된 연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빙의된 지 얼마 안 된 지금 선책의 말투나 행동은 현실 K의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자충우돌 조선시대 적응기인 것 같고 회차가 거듭될수록 조선시대의 여인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천방지축 캐릭터는 유지한 채 말이죠. 앞으로 흑사위의 실체와 설종과의 기싸움 등 음모와 반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온갖 역경 속에서도 2번과 선책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드라마의 몰입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름처럼 모든 갈등과 사건에 불씨를 지피는 악녀 도화선의 발악과 서브남주인 정수겸과 조은혜의 서사도 기대가 되네요. 근데 2번과 차선책의 첫 만남 장면 너무 이쁘지 않았나요? 물에 떠있는 연등도 이쁘고 조명도 이쁘고 선책의 엉뚱한 행동과 갑작스러운 입맞춤으로 인해 당황하는 옥태견 배우의 표정 연기도 가슴 뛰게 했는데요. 두근두근 첫날 밤 씬을 기다렸지만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좀 더 달달한 모습들이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선책의 첫날 밤 기억이 더 돌아오기를 기다려봐야 할 듯합니다. 3화
영화 예고에서 드디어 선책의 집안 사람들이 이번의 청혼을 알아버렸는데요. 선책의 아버지는 과거 왕자들이 왕권 쟁탈전을 모두 지켜본 입장에서 금지옥염 막내딸이 위태로운 이번의 배필이 되는 걸 반대합니다. 그저 선책이 평범하고 따뜻한 남자를 만나 근심 걱정 없고 풍파 없이 살기를 바랬는데요. 선책에 대한 이번의 미친 집착을 꺾지는 못할 듯합니다. 한편 선책은 이름처럼 착하기만 한 좋은 애가 슬픈 고양이 눈을 하고 친구가 되길 바라는 청에 거절도 못하고 얼렁뚱땅 친구가 되어버렸는데요. 폭탄주를 마는 선책을 보고 반해버린 정수겸의 요청으로 좋은 애와 함께 선문회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역시나 질투의 눈이 먼 도화선이 이름처럼 불을 붙이는 심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치솟는 화마 속에서 선책은 공포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이번은 어릴 적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트라우마가 생겼고 선책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늘 여유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두 눈에 공포만이 가득한 채 자신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길 속을 뛰어들어 선책을 구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습을 본 선책은 이번의 진심을 깨닫고 혼인하기로 결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랑 아범의 조언처럼 이번의 공포 정책이 아닌 햇빛 정책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원작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이 많다고 하니 앞으로의 전개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본방사수 함께 하시고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리뷰 영상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